자, 그래서 오늘 특강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제목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아케인 시리즈 시즌 2 중에 일부분을 연기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특강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스포일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혹시 아케인 시리즈 시즌 2를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스포일러가 당연히 장면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혹시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이 특강을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아케인 시리즈를 만약에 스포일러가 싫다 그러면은 안, 이 특강은 안 들으시는 게 나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되게 임팩트가 있는 그 장면들 중에 일부분을 오늘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포폴반까지 이미 맞춰서 연기 애니메이션 작업 중이신 분들도 있고 수업을 시작을 하기도 전에 아직 애니 1도 채 들으지 않는 입문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연기 위주로만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바디 메커니즘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던가 뭐 바디 메커니즘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타입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애니 1에서부터 애니 6까지의 과제 진행을 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는 다 배울 거라서 그거는 이제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강은 연기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편하게 음소거를 끄고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채팅창에다도 적으셔도 돼요, 질문을.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아케인 시리즈 시즌 2 메이킹 오브 영상이에요. 그래서 메이킹 오브 영상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킹 오브 영상을 보면은 그 연기라든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은 우선은 그거 관련된 메이킹 오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즌 2 관련된 메이킹 오브 영상이고요. 잠깐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제 화면이 보이죠? 오디오는 아마 이 영상의 오디오는 들리지는 않겠지만 blaming 영상은 보이실 거예요. myself for your mistakes. Done pretending you're my sister. You're not. Then stop me. I'm still just like in shock. 그래서 이제 성우들이 나오는데 성우들이 하는 말도 되게 그 캐릭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우들이 녹음을 한 영상까지도 줘요. 특히 이제 이런 급, 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디즈니나 픽사 같은 뭐 그런 급의 작품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성우들이 녹음하는 그 촬영 영상도 애니메이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성우들이 촬영을 하는 거를 그 연기를 할 때 베끼기보다는 이 성우가 어떤 의도로 뭐 어떤 이제 그 감정 상태로 표현을 했는지를 참고를 하면서 키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That's the beauty of this 배우들이 show is that it's 하는 complex.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징스라는 캐릭터 혹은 뭐 바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다뤘구나라는 그런 힌트 같은 거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게 되게 주옥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케인 시리즈의 어떤 장점, 그리고 특이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이 메이킹 오브 영상에서 그 작가들이라던가 감독, 그 프로듀서들이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특별한 점들과 장점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성공적이고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서양적인 스타일을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특유의 그 강한 강도의 드라마성을 합친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제작자들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니까 이제 디즈니 작품이 아니잖아요. 디즈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면 넷플릭스는 이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필요하면 어른에도 중점을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그 라이엇 게임즈가 이제 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영상화시킬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잡느냐의 얘기를 맞췄을 때 이 제작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3D 애니메이션에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그런 강도를 넣고 싶다 이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케인 시리즈를 보면은 너무 이게 다르고 와 닿는 이유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은 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위한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른으로서 보는 어떤 드라마 요소들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플반에서도 그 제가 가르치는 게 주요 5가지 질문에서 5번째 질문 있죠. 목표의 필요성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요 부분을 이제 거의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주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릭터마다 목표 도달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목표 도달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5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의 답은 보통은 다 죽음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다. 그 정도로까지 수위를 올려야지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아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이 충격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케인 시리즈의 연기가 너무 이게 다른 이유가 일단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종착 지점이 달라요. 얘네들이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요런 방향성으로 잡았다라는 게 이 시리즈의 연기를 주도하는 방향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로 만든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뭐 2D 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수위에 맞는 3D 애니메이션을 서양 버전으로 만든 케이스는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대중적인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깊이가 있는 캐릭터들이 거의 없어요. 주로 역할이 이뻐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뭐 여성적인 그 매력으로 뭐 남성을 유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얕아요. 그 생각을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작가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여성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비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좀 1차원적으로 수준 낮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대사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도 작품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주인공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막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면 여성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막 반 벗어 있고 막 항상 가슴 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자라는 거를 분명한 의도로 잡고 갔어요, 이 작품.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 영상에서 메이킹 오브 영상에서 들어보면은 성우들도 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우들도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가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고, 1차원적이지 않고, 나름 어떤 복잡하고 내면이 깊고, 진짜 있을 법한 사람을 토대로 만든 대사 같으니까, 목소리에서도 그런 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키를 잡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키 작업을 하기도 전에 받는 거에서 그 애니메이션 수준의 반 이상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니메틱을 딱 받고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대박 나겠다 싶은 거 딱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를 들을 때도 이거는 진짜 관객들이 보면은 엄청 공감을 잘하고 되게 이게 좀 대박 나겠구나. 그런 오디오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은 너무 잘 돼요. 키 자체도 잡는 게 너무 잘 되고 그냥 알아서 잡히는 정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잘 만든 그런 애니메틱이라던가 오디오 파일을 받았을 때는. 이 작품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만 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을 끄고 그냥 오디오 소리만 키고 들어도 이거는 이 작품은 되겠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대사에도 굉장히 신중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에서 복합적인 내면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 대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많이 나는